자, 이번 시간에는요, 중추신경 또는 말초신경이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임상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요, 피라미드로 징후와 바깥 피라미드로 징후를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과 위 운동신경로 병변과 아래 운동신경로 병변을 구별하는 것, 그리고 감각신경로 병변, 마리집 탈락 질환, 퇴행성 질환, 그리고 말초신경 병증에 대해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신경계 질환에 대해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자, 신경계 질환에서는요,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신경계 질환이라고 말하면요, 유전성, 염증성, 기계적인 손상, 그리고 종양성 질환, 대사장애, 독소, 내분비장애, 혈관계 질환 등이 원인이 되어서 신경계가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들을 일컫습니다. 자, 이때 중추신경계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말초신경계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중추신경계 손상의 주요한 증상은요, 의식, 기억력 손상, 인지 손상, 감각 이상, 운동 이상 및 마비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실조 증상과 상킴 장애, 그리고 근육의 경직 및 경축, 통증 등의 전반적인 증상이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계 손상에서는요, 주요 증상이 근육이 약화되고 이완성 마비가 나타나죠. 근육이 위축되고요, 때로는 비대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구축 발생, 감각장애, 또 신장 반사는요, 감소되고요, 상실되는 등의 증상은 바로 말초신경계 손상에서 나타나는 주요 증상이 되겠죠. 자, 이런 신경계 질환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임상적인 징후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가 피라미드로 징후와 바깥 피라미드로 징후를 한번 구분해 볼까요? 자, 피라미드로 징후라는 것은요, 바로 피라미드로가 손상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림에서부터요, 대뇌 겉질에서 시작된 운동신경의 경로는요, 대뇌 부채살을 거치며 뇌줄기로 내려옵니다. 뇌줄기로 하행하면서 우리가 뇌신경이 되어서 겉질 행로를 통해서 말초로 빠져나가기도 하죠. 하지만 자, 척수로 내려오는 길은요, 숨내까지 내려오게 되고요, 숨내에서 교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척수까지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겉질 척수로라고 하는데, 자, 이 겉질 척수로는요, 교차해서 반대편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가쪽 겉질 척수로가 되고요, 교차하지 않은 부분이 앞쪽으로 그대로 내려가는 것은 앞쪽 겉질 척수로 또는 안쪽 겉질 척수로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겉질 척수로는요, 약 85% 이상이 반대쪽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척수 앞불에 있는 운동신경세포와 연접을 이루게 되고요, 그 척수 앞불에서는요, 효과기에 해당되는 근육으로 자, 2차 신경에 해당되는 하위 운동신경원을 먹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피라미드로 징후라고 한다면 바로 이 겉질 척수로 또는 겉질 행로에 해당되는 경로에 손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피라미드로 징후는요, 즉 1차 운동신경세포의 장애 결과로 나타나는 증후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깥 피라미드로 징후입니다. 자, 바깥 피라미드로 징후는 즉 바깥 피라미드로가 손상되어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겠죠. 자, 대뇌 겉질 1차 운동 영역에서 시작된다면 피라미드로였다면 바깥 피라미드로는요, 이 외의 영역에서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대뇌 겉질에서 시작되는 경로도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은 명확하지는 않고 상대적으로 피라미드로보다는 명확한 어떤 경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안뜨레기라든지 덮개, 그물체, 적색핵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대뇌 속질 속에 있는 바닥핵에서부터 척수로 내려가는 신경 경로를 우리는 통칭하여서 바깥 피라미드로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들 중에서 특히
바닥핵의 기능장애에 의한 증상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바깥 피라미드로 손상이라고 구분하여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근긴장 장애나 운동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근긴장 장애는요, 주로 근긴장이 항진되지만 때로는 감소되기도 하고요. 자, 이것 때문에 움직임에서 운동 장애가 발생하죠. 떨림이나 무도병, 도리깨질, 느림 비틀림 운동과 같은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이 피라미드로 징후와 바깥 피라미드로 징후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피라미드로 징후에서 근육 긴장도의 특징적인 변화는요, 우리가 접칼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죠. 클라스프 나이프. 자,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했다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운동을 하고 나면 갑자기 근육의 긴장도가 빠져버리는 현상을 우리가 적칼 현상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경직, 스파스티시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반면에 바깥 피라미드로 징후에서는요, 리지디티라고 하는 경축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지속적으로 근육의 긴장도가 계속 증가했다면 납관 경축이라고 하고요. 자, 근육의 긴장도 증가와 떨림 현상들이 같이 연합이 되어서 나타난다면 톱니바퀴형 경축이라고 설명을 하겠죠. 자, 피라미드로 징후에서 근육 긴장도 항진과 분포 부위를 보면요, 주로 팔과 다리에 있어서 이제 변화가 좀 다릅니다. 팔에서는 굽힌 근육, 다리에서는 평근의 긴장도가 높아지고요. 바깥 피라미드로 징후 같은 경우에는 몸 전체의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집니다. 자, 팔, 다리의 굽힌 근과 체간 전체에 있어서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지는 특징이 나타나죠. 자, 피라미드로 징후에서는요, 근육의 단축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신장을 했을 때 이제 신장 반응이 증가하거나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깥 피라미드로 징후에서는 거기에 대한 영향은 별로 없겠죠. 자, 피라미드로 징후는 불수의적인 운동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피라미드로 같은 경우에는 수의적인 운동을 조절하는 경로죠. 자, 이 부분이 손상이 되면 수의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고요. 자, 바깥 피라미드로 징후는 조절되지 않는 불수의적인 운동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깊은 힘줄 반사에 있어서 피라미드로 징후는 항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바깥 피라미드로 징후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습니다. 그래서 정상 반응을 보이거나 약간 증가하는 경우가 나타나겠죠. 자, 피라미드로 징후에 있어서 우리가 병적인 반사인 바빈스키 징후, 나타납니다. 하지만 바깥 피라미드로 징후에서는요, 나타나지 않고, 자, 운동마비는 피라미드로 징후에서 있고요. 바깥 피라미드로 징후에서는 없거나 경미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신경 세포 병변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신경세포를 구분할 때, 특히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세포를 구분할 때 우리는 위운동신경세포, 어퍼모터 뉴런과 아래 운동신경세포, 로 모터 뉴런이라고 하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척수의 앞불에 있는 신경세포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왜 도대체 위운동신경세포와 아래운동신경세포를 구분하여서 설명할까요? 이유는 바로 신경계 질환은 운동신경세포 손상 부위에 따라서 자, 바깥으로 드러나는 임상, 양상이나 증상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운동신경세포의 병변이 생긴 위운동신경세포 병변하고 아래운동신경세포 병변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은요, 위운동신경세포 병변의 가장 큰 특징은요, 신체에서 과도한 반사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아래운동신경세포 병변에서는요, 오히려 근육이 위축되고 반사가 감소되고 근육도 쇠약해지는 특징을 가지게 되죠.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자,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위운동신경세포 병변과 아래운동신경세포 병변을 좀 더 자세히 구분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운동신경세포 병변은요, 겉질 척수로 또는 겉질 순뇌로를 구성하는 겉질 신경세포들이 손상되면서 발생합니다. 자, 되뇌 겉질에서 시작해서
척수까지 중추신경계의 모든 수준에서 발생한 손상이 대부분 다 뭐예요? 위운동신경 세포 병변에 해당이 됩니다. 자, 피라미드 교차가 숨내에서 이루어지는데 피라미드 교차가 이루어지는 숨내보다 위쪽에서 병변이 발생한다면 병변의 반대쪽에서 운동장애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피라미드 교차보다 아래쪽에서 병변이 나타난다면 이미 교차되었기 때문에 병변 아래 같은 쪽에서 운동장애가 발생하겠죠. 자, 위운동신경세포 병변이 생기면 위운동세포는 주로 아래쪽에 있는 운동세포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위운동신경세포의 병변으로 아래쪽에 있는 운동 단위를 활성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증상으로 운동 단위의 활성화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운동 단위를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선택을 잘 하지 못하는 선택상실, 그리고 운동 단위가 필요한 만큼 동원이 되어야 되는데 필요한 만큼의 운동 단위가 동원되지 않기 때문에 흥분율이 감소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운동신경세포가 아래쪽에 있는 운동신경세포들, 운동 단위를 흥분시켜서 근육을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예 조절과 그리고 흥분 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근육은 활동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근육의 약화가 발생되죠. 이런 근육 약화 현상은요, 가까운 몸 쪽에 있는 근육보다는 팔, 다리에 있는 먼 쪽에 있는 근육의 약화가 더 심하게 나타나고요. 팔에서는 평근, 다리에서는 구핀근에서 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운동신경세포 병변의 예는요, 우리가 뇌졸중이 위운동신경세포 병변의 예,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도 마찬가지로 위운동신경세포 병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요, 아래운동신경세포 병변입니다. 척수의 앞불, 운동신경세포의 손상이나 뇌신경핵, 운동신경의 손상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을 말합니다. 축삭을 통해 신경세포에서 근육으로 축삭이 연결해 주게 되는데요. 이 아래운동신경세포는요, 최종 공통 경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운동신경 여러 곳에서 내려오는 정보를요, 이 아래운동신경세포가 근육으로 전달을 하면서 다양한 반응들을 모아서 그 근육에 전달하는 최종 공통 경로가 되는데 거기에 병변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증상은요, 운동 단위 자체가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말초신경, 즉 축삭과 우리가 감각신경과 같은 말초신경근이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거의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아마비, 그리고 진행성 근위축증, 또 길랑발해, 증후군 같은 것들 모두 다 아래운동신경세포의 병변에 해당이 됩니다. 때로는요, 위운동신경과 아래운동신경세포가 동시에 손상되는 병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세포 모두의 병변이 발생하게 되는 질환인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근위축성 가쪽경화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위운동신경세포와 아래운동신경세포 손상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비교해 볼까요? 위운동신경세포 질환은요, 근력의 약화와 분포가 모든 팔, 다리에서 약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LMN은요, 하위운동신경세포 질환은요, 척수에 있는 그 앞쪽 뿔이 지배하는 근육, 그쪽에 있는 근육에서만 약화가 나타나는 거죠. 근육의 긴장도를 볼까요? 어퍼모타 이런 질환에서는요,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하면서 스파스티시티와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위운동신경세포 질환, LMN 질환에서는요, 근육의 긴장도가 감소하면서 이완, 플라시디티가 나타나게 되죠. 근육의 위축을 살펴볼까요? 사실 우리가 위운동신경세포 질환에서 근육 자체의 위축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위축되려면 신경 연결이 끊어져야 되는데 하위운동신경세포가 근육에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의 위축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이 됩니다. 위에 있는 운동신경세포가 잘 조절하지 못하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비사용 위축이 약간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하회운동신경세포 질환은 어떨까요? 자, 신경세포가 손상되는 즉시 근육의 위축이 시작되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한 근육의 위축이 나타나겠죠. 자, 위운동신경세포 질환에서요, 깊은 힘줄 반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깊은 힘줄 반사는요, 상당히 증가합니다. 자, 왜냐하면 위운동신경세포는요, 아래 운동신경세포의 촉진보다는 억제하고 너무 과도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위운동신경세포가 손상되면서 아래 운동신경세포가 형성하고 있는 반사궁, 우리가 척수반사, 깊은 힘줄 반사는 척수반사에 해당되죠. 이 척수반사궁은 프리한 상태가 됩니다. 자유로워지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감각 자극에 대해서 억제되지 않은 반응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깊은 힘줄 반사가 증가, 항진하게 되고요. 하지만 LMN 질환에서는 반사궁을 형성하고 있는 운동신경이나 그 섬유 자체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깊은 힘줄 반사는 감소하거나 때로는 완전히 소실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얕은 반사가 있습니다. 자, 얕은 반사는요, UMN과 LMN에 걸쳐서 상당히 복잡한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경우에는요, UMN 질환이나 LMN 질환 모두에서 감소되거나 소실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병적 반사, 여러분 아시나요? 바빈스키 징후와 같은 이러한 반사들은요, 아동기 때 중추신경이 성숙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억제되어서 사라지는 반사입니다. 하지만 위운동신경세포가 적절히 아래운동신경세포를 조절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병적인 반사는 다시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LMN 질환에서는요, 병적 반사는 나타나지 않죠. 자, 다음으로 근섬유 다발 수축, 파시큘레이션과 세동, 파이브릴레이션입니다. 자, 이것은요, UMN 질환에서는 없는 현상이고요. LMN 질환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통 육안으로 잘 구별되지는 않는데요. 근섬유 다발 수축과 세동은 말초신경이 사멸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간대성 경련 클로누스입니다. 자, 이것은 또한 UMN 질환의 특징적인 현상이고 LMN 질환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으로는요, 척수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금방 설명했던 각각의 반사들을 설명해 볼 텐데요. 자, 이 반사에는요, 얕은 반사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도 우리가 얕은 반사는 위운동신경세포 병변, 아래운동신경세포 병변 모두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자, 이 얕은 반사의 특징은요, 깊은 힘줄 반사와는 다르게 다연접을 형성하게 됩니다. 감각이 입력되어서 대뇌까지 도달하거나 또 대뇌에서부터 내려오는 경로 중에서 한 곳이 손상이 되었을 때 감각 입력이 약해지거나 운동 출력이 약해지면서 반사 자체가 약해지거나 소실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UMN과 LMN 모두에서 손상으로 인해서 약화나 소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깊은 힘줄 반사를 설명해 볼까요? 자, 우리가 딥 텐던 리플렉스라고 하는데요. 이 깊은 힘줄 반사는 근육의 갑작스런 느림으로 근육 내에 감각 수용기가 활성화되면서 반사적인 근육의 수축을 유도하는 현상입니다. 경로는요, 자, 근육의 펴음 자극이 가해집니다. 자, 그림에서처럼 반사 망치로 무릎 인대 부분을 칩니다. 자, 그러면 그 위로 연결되어 있던 힘줄과 넙다리 네갈래근이 자극을 받으면서 늘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넙다리 네갈래근 안에 존재하는 근육 방추, 머슬 스핀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감각신경 1A 들신경 섬유가 자극을 받습니다. 자, 이 자극이 척수 내로 유입되고요. 앞불신경세포와 연접을 이루면서 자극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불에 있는 아래 운동신경세포, 알파 모타 뉴런과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 섬유들을 활성화시키고 결국 자, 근육을 수축시키게 되는데
바로 자극이 들어갔던 그 넙다리 네갈래 근육을 수축시키면서 다리가 들려 올라가는 반사가 유발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반사궁은요, 원웨이 들신경 섬유와 같은 수용기, 그리고 신경, 그리고 척수의 반사중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날신경과 효과기, 우리 이것을 반사중추의 5대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감각신경로 병변입니다. 침범된 손상에 따라서 등 쪽 기둥 부분에 병변이 있느냐, 또 척수 시상로에 병변이 있느냐, 척수에서 손해로 들어가는 곳에 병변이 있느냐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뒷섬유 기둥에 병변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요, 위치 감각과 분별적인 촉각과 앞각, 진동 감각의 결함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척수 매독이라는 질환이 있죠. 자, 두 번째로는요, 척수 시상로에 병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척수 시상로에서는요, 통각도 전달하고 온도 감각 같은 것들도 전달하게 되는데, 자, 이 경로에 문제가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은 척수 물구멍증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요, 척수 손해로 병변 발생입니다. 자, 척수 손해로가 병변이 생긴 손해로에 병변이 생기면은요, 자, 자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균형과 협응력의 장애가 나타나게 되는데 주로 척수의 가쪽 기둥으로 상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질환은 프리드리 병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등쪽 기둥 변성도 같이 동반되어서 나타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마리집 탈락 질환이죠. 자, 축삭의 돌기를 싸고 있는 마리집. 자, 이것이 면역학적인 기구 혹은 대사 이상 때문에, 자, 희소돌기 악교세포, 이거는 중추신경계에서죠. 또는 신경집세포, 이거는 말초신경에서이죠. 자, 이곳에서 병적인 변화가 발생하면서 마리집이 탈락되어서 나타나는, 자, 신경 손상 증상이 됩니다. 중추신경계의 백색질의 여러 부위에서 마리집 탈락이 되어서 나타나는 질환, 다발성 경화증이 있고요. 때로는요, 우리가 요즘 백신을 많이 맞는데 백신 접종 후에 뇌에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말초신경계에서는요, 길랑발의 증후군과 같은, 자, 이런 질환들은 모두 다 마리집이 탈락되면서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죠. 자, 우리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다발성 경화증은요, 중추신경계 백색질의 여러 부위에서 발생하는 증상이 되고요. 자, 길랑발의 신드롬은요, 말초신경의 탈수초화, 그리고 다발성 신경병이라고도 불리는 것인데 모두 다 마리집 탈락 질환이 되게 됩니다. 자, 신경계 질환의 분류, 이번에는 퇴행성 질환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특정 신경세포군이 선택적으로 서서히 소멸되면서 그 기능이 소실되어서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퇴행성 질환을 분류할 때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자, 되뇌 겉질에 생기는가, 우리 알츠하이머병이 대표적이고요. 꼬리액이 생기다, 그러면 헌팅턴 병이 되고요. 자, 흑색질이 퇴행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면 파킨슨병이, 그리고 손해가 위축된다, 그러면 손해 위축증이, 척수가 위축되는 증상이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프리드리 실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퇴행성 질환을요, 임상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증후군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면 치매, 알츠하이머병, 자, 무도병, 헌팅턴병, 그리고 실조에서는 프리드리 실조와 척수 손해성 실조, 근육의 약화를 일으키는 것에는 운동신경세포 질환과 신경병 같은 것들을 증후군에 따라서 분류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요, 말초신경병증입니다. 감각의 상실과 운동기능 약화의 흔한 원인이 바로 말초신경 손상이 되는 거죠. 자, 신경 손상이 일어나면은요, 축삭이 절단되는 경우도 있지만 절단되지 않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말초신경 병변이 있다, 그러면 해당 피부 영역에 통증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근력이 약화되고 또 근육이 위축되는 등의 감각과 운동, 그리고 혈관
그 조절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신경근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말초의 개별 신경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질환들의 예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르분마비, 그 다음에 크롬프케 마비, 그리고 겨드랑이신경 마비, 얼굴신경 마비 등은 모두 다 말초신경병증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초신경은요, 감각과 운동과 여러 정보를 전달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장애가 나타나는 것이겠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우리는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하여 피라미드 징후와 바깥 피라미드로 징후를 구별해 보았고요. 위 운동신경으로 병변과 아래 운동신경으로 병변도 구분했습니다. 또한 감각신경으로 병변, 또 마리집 탈락 질환의 특징, 퇴행성 질환, 또 말초신경병증의 증상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죠. 이번 시간 학습하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